안녕하세요, 더블라입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 시 필요한 미국 자산 배분 대표 ETF 총정리라는 주제를 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 주린이들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영상을 통해 자산 배분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유대인들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산 배분에 대해 공부를 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히 짚어보면 주식의 33%, 리츠의 33%, 채권의 33%씩 3등분하여 투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종목이나 비중은 달라질 수 있으나 반드시 일정 부분 자산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내용 또한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때는 주식 부분에서 단순히 S&P 500 대표 ETF인 SPY를 기준으로만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영역에서 SPY 말고 대신 넣을 수 있는 대표 ETF들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미국 또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ETF를 투자하는데요. 오늘은 미국 시장에 관련된 대표 ETF들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크게 세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 대표 500대 기업의 S&P 500, 그리고 가치주 중심인 다우지수, 그리고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S&P 500이 가장 크며 다우지수는 S&P 500에 있는 종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S&P 500과 겹치며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다른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치주 중심인 다우지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다우존스사가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30개의 우량 주식들을 표본으로 채택하여 시장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30개의 종목은 아래와 같이 IBM,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등 저희들이 쉽게 알고 있는 대형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 대표 ETF는 DIA라는 ETF가 있습니다. 스테이스트리트에서 운영하며 브랜드명은 SPDR입니다. 연도는 1998년경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운용 규모는 3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36조 원 정도로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0.16%, 회전율은 다우 30개 기업에 투자하기에 회전율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1.67%이며 5년간 배당 성장률은 5.15%입니다. 실제 운영 성과를 보시면 1년 기준 17.10%의 성과를 보여주며 5년 기준 76.99%, 10년 기준 178.48%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DIA와 같은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요. 미래에셋에서는 운영하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이 있습니다. 명칭은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이며 2016년도 6월에 개설된 ETF입니다. 현재 운용 규모는 818억 원이며 운용 보수는 0.35%, 현재 배당률은 1.38%입니다. 운영 성과로는 1년 기준 22.36%이며 5년보다 살짝 긴 2016년부터 2022년 약 6년간의 성과 기준으로는 114.02%입니다. DIA보다 살짝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우지수를 완전히 100% 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운영 방법이 기초지수 추정을 위하여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전체를 편입하는 완전 복제 전략을 원칙으로 하되 퓨르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일부 종목만을 편입하는 부분 복제 전략을 사용하며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경우 환율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상품은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즉 환율로 인한 이득이나 손실로 노출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 특성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성과가 거의 유사하나 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국내 자산운용 브랜드명을 간략히 짚어보면 국내에는 ETF 상품을 운영하는 브랜드명은 미래에셋 타이거 외에도 코덱스, KB스타 등 다양한 운영사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가장 미래에셋의 타이거가 거래량이 가장 많아 환급성 측면과 계리율에 대한 장점이 있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주로 구글, 애플, 야후, 아마존닷컴 등 첨단 기술과 인터넷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즉 대량의 기술주들이 속해 있는 종합주가지수로서 현재 약 3천여 개의 종목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나스닥 ETF는 나스닥 상위 10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대표 ETF는 QQQ가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인베스코이며 1999년도에 개설된 ETF입니다. 운용 규모는 1890억 달러로 하나로 약 227조 원의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0.2%, 회전율은 7.68%이며 현재 배당률 0.45%로 기술주 위주임에 따라 배당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과를 보시면 1년 기준 15.42%, 5년 기준 191.44%, 10년 기준 502.28%입니다. 국내 대표 나스닥 ETF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개설되었으며 운용 규모는 현재 818억 원입니다. 운용 보수는 0.35%이며 현재 배당률은 1.38%입니다.
성과를 보시면 1년 기준 17.95%이며 5년 기준 120.21%,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2년간 기준 666%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QQQ와 성과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상위 종목을 10개를 보시면 QQQ 상품에 27.24%를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비중을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을 보시면 앞선 다우지수 ETF와 같이 완전 복제 전략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종목은 부분 복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만약 환율에 대한 노출이 되는 것이 싫어 환해지 상품을 매수하고 싶으시면 종목명 뒤에 H가 붙은 상품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H의 의미는 환해지 상품이라는 의미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사가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500대 종목을 대상으로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의 종목을 보시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우량하면서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종목은 500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500개의 기업에 전체 투자하는 ETF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치주만 고르거나 또는 성장주만 골라 투자하는 S&P 500 ETF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S&P 500에 전체 투자하는 ETF를 설명드리면 대표적으로 SPY, VO, IVV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면 SPY의 운용 보수는 0.09%로 가장 높으며 VO와 IVV는 0.03%로 SPY 대비 낮은 운용 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새 ETF가 약 1.2%로 사실상 거의 유사한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을 보시면 1년 기준 약 21%, 5년 기준 약 97%로 유사하나 10년 기준으로 보시면 VO가 244.63%로 다른 ETF 대비 약간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VO ETF를 선호하는데요. 운용 보수, 배당률, 10년 성과 기준으로 가장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S&P 500 지수 중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ETF명 맨 뒤에 그로스의 약자로서 G가 붙습니다. 둘의 운용 보수는 SPYG가 0.04%이며 VOG가 0.10%로 SPYG가 더 낮습니다. 배당률은 0.6%로 유사하며 1년 성과 기준 20%로 유사하나 5년, 10년 기준으로는 VOG가 약 3% 정도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 지수 중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ETF명 맨 뒤에 밸류의 약자로서 V가 붙습니다. 둘의 운용 보수는 SPYV가 0.04%이며 VOV가 0.10%로 SPYV가 더 낮습니다. 배당률 또한 SPYV가 2.14%로 VOV의 1.90에 대비 약 0.2%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부분은 다소 다른데요. 1년 기준 약 22%로 유사하나 10년 기준 약 6% 정도 VOV가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배분 시 필요한 미국 대표 자산 배분 ETF를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오늘 살펴본 ETF들의 상관관계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대표 ETF는 DIA, 나스닥 대표 ETF는 QQQ, S&P 대표 ETF는 VO, S&P 500대 대표 ETF 중 성장주 위주인 VOG, S&P 500 대표 ETF 중 가치주 위주인 VOV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상관관계는 최소 0.82에서 최대 0.96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상관관계 해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0.5에서 1.0은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이며 사실상 자산 배분에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실 최소화에 대한 효과가 없으므로 오늘 설명드린 ETF들의 자산을 구성하고 자산 배분을 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가치주, 기술주 또는 각 지수별 특징들로 이루어진 것이 자산 배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설명드린 ETF 외에 각 국가별 ETF와 섹터별 ETF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www.etf.com을 입력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신다면 Tools and Data 부분에 각 국가별 대표 ETF가 나옵니다. 국가별로는 상관관계가 어떤지 한번 보시는 것도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각 섹터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 대표 ETF가 있으니 자산 배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산 배분 시 필요한 미국 자산 배분 대표 ETF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이 외에 다양한 ETF들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며 자산 배분에 대한 성과를 점차 높여가고자 하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좀 더 좋은 자산 배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더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